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인류의 어떤 인지 능력 발달, 지성 발달사와 딱 맞아 떨어져서 네. 기억의 대형 물류 창고라는 단어를 구태여 써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읽기와 쓰기, 수학적인 추론, 네네. 뭐 작곡까지 넣어줬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과학재판 갈대에서 하는 책 읽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그 북극성을 향해서 가는 것하고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 진행하는 칼 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11장 미래로 띄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로 띄운 편지라고 하면은 뭔가 우주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공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기는 하네요. 이 제목도 사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내용 안에 있겠죠? 하나씩 체크해보죠. 네네. 저희 지금 어떤 페이지 읽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두 가지 버전 코스모스 중에서 양장본이 있고 다른 반양장본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페이지 같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11장 미래로 띄운 편지의 키워드 3개를 볼게요. 첫 번째 지성 발달사와 도서관, 그리고 두 번째 대뇌 피질, 그리고 세 번째 우주 문명입니다. 도서관 얘기 참 많이 해요. 도서관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그거랑 약간 연결되게 지적인 뭔가 이런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그리고 그게 이제 우주 문명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네, 소개로. 그래서 그 이제 키워드 우리가 뽑고 네. 이렇게 코스모스 책 얘기하면서 네. 전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 보통 할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성 발달사 도서관, 대뇌 피질, 우주 문명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따로따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네. 연계시켜서 2000자로 써라. 이런 글쓰기 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네. 그것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냥 어거지가 아니라 연계시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네. 사실은 쭉 연결이 된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네. 사실은 이번 챕터의 원형이 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인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칼 세이건이 지은 네. 에덴의 용이라는 에덴의 책이에요. 용. 네. 그 책은 항상 사실은 얘기하시는. 네, 사실은 에덴의 용이라는 책이 플루처상을 탄 책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인간 지성 발달사에 대한 걸 쭉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 얘기, 뇌 얘기, 외계 문명. 그러니까 보통은 인류 지성 발달사가 쭉 와서 네.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는 되게 지적인 생명체야로 딱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칼 세이건의 확대되는 개념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도서관에 발달해서 뇌가 발달하고 외계까지도 네. 간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쭉 네.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저 아직 에덴의 용 안 읽어봤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에덴의 용 저희가 또 이거 한번 하게 될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덴의 용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박사님이 참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에덴의 용을 막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역시 제목이 과학자가 용 얘기를 해. 막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이게 제목 미래로 띄운 편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제목을 이제 굉장히 잘 그렇게 약간 생각하게 하고 네. 어떤 메타포가 있고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덴의 용은 실제로 미국의 이제 시대마다 틀리지만 고등학생들 필독서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플루처상을 탔다는 얘기는 네. 문장이 탄탄하고 어쨌든 아하. 그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서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코스모스의 빛이 너무 강해서 그늘도 너무 강해서 그냥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로 끝.
그렇죠. 천문학도 코스모스로 끝. 뭐 이런 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게 칼세이건 살롱 2020이기 때문에요. 우선 코스모스를 쭉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에덴의 용을 읽읍시다.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그 칼세이건이 좀 다른 결의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거가 그냥 키워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연결해서 이천자로 써라 이래서가 아니라 각각 하나하나가 어떤 과학적인 꼭 뭐 천문학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분야의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따로 증명하고 그냥 관찰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쫙 연결하는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키워드만 연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가 이 장을 읽으면서 또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지성 발달사와 도서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557페이지입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 전부를 유전자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증가하자 진화는 서서히 두뇌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어느 정도 흘러 지금으로부터 대략 1만 년 전쯤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새로 만든 두뇌로도 쉽게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진화가 그 다음에 택한 방책은 육체 바깥에다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유전자나 뇌가 아니라 별도의 공용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할 줄 아는 종은 지구상에서 인류뿐이라고 한다. 이 기억의 대형 물류 창고를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부른다. 도서관 찬사. 네요. 사실 지금 읽으셨잖아요. 네. 읽고 나면 수긍할 것 같아요. 공감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에덴의 용에 나오는 네. 내용의 요약입니다. 에덴의 용 본격 홍보. 그러네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소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진화 생물학자, 진화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한창 인간은 그 동물과 뭐가 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근데 보니까 사회적 동물 많아요. 맞아요. 개미도 많고 그쵸. 더 잘해. 맞아요. 이런 거죠. 훨씬 갈등도 없어 보여요. 그렇고 그래서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이 번역된 게 있어요. 장대익 교수님이 번역하셨는데 잘해요, 자기들도. 그래서 거기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제인 구달의 인간의 그늘이라는 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침팬지 중에 하나는 이 깡통을 갖고 막 두드려서 큰 소리를 내서 얘는 되게 왜소한데 엄청나게 큰 애들을 압도하면서 그 우두머리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구에 사용받는데 막 꼬챙이 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뭔가 우리는 그래도 다르잖아요. 약간 영장류랑. 그래서 뭔가 다를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대대손손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집단 교육을 시키고.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랑은 이제 최근에 많이 공감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칼 세이건은 도서관에 집중하는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알카이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도 맞아요. 어느 사회가 해체되어도 남아있어서 다음 세대로 또 옆으로 넓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의 이 도서관 개념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인류의 어떤 인지 능력 발달, 지성 발달사와 탁 맞아 떨어져서 현대 진화 심리학이나 진화 생물학에서도 지금 이 서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뭐라 할까요? 동의한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인간이 영장류랑 다른 걸 찾은 게 아니라 영장류 안에서 우리랑 되게 같은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혹시 그럼 우리가 남는 게 뭐야? 막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 그 아주 오랫동안 그 인류라는 종이 그냥 사실 그냥 나머지 영장류랑 별로 다르지 않게 쭉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조금 다르게 살기 시작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도서관 이후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결국은 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영장류랑 우리가 좀 다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뒤에까지 쭉 연결되다 보면 우리는 다른 문명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는 노력을 하는 되게 신기한 존재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 연결되는지를 한번 좀 네. 살펴보기로 하죠. 아,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도서관은 이제 책이라는 매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책 말고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여기 기억의 대형 물류 창고가 이제는 책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있고 맞아요. 음악으로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사실 유튜브 같은 영상 이런 거를 하는 플랫폼도 이미 기억의 물류 창고가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되게 외국 할머니가 알려주는 삶의 지혜를 보면서 삶의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맞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과학책방 갈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처럼 엄청난 것들이 있진 않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정보가 많은 것에서 또 찾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어떤 책들이 유튜브 같은 것들도 계속 추천을 해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읽으면 좋다라는 것들이 또 큐레이션 되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아카이빙 뭐 열심히 창고에다가 막 쌓아놨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지는 것, 검색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컨텐츠가 오는 것. 사실 이게 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다에 오시면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도서관만큼 많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읽을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책들 이런 것들도 또 연결이 되는 것들도 현재는 도서관만큼 좀 다른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그냥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네. 이 도서관이라는 게 그냥 책이 모여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막다트는 도서관이 아니라 네. 이제 그 기억 그 저장 물류 창고라고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동굴의 벽화 이게 도서관 아닌가? 아, 그거 왜냐하면 정보를 거기다 해놓고 사냥을 네. 하든 뭘 하든 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대대손도 넘게 맞네요. 어쨌든 오래도록 그것이 거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의미의 이제 변화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랬다가 이제 진짜 이 종이로 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종이로 된 책을 이렇게 모아놓는 도서관이 됐다가 네. 한때는 이렇게 뭐 마이크로필름 같은 것을 하다가 지금은 디지털 아카이빙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저희 이제 과학책방 갈다 얘기하셨지만 너무 많으니까 또 큐레이션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다 포괄될 수 있는. 맞네요. 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1980년 당시에 칼세이건의 세대에서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대형 물류 창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칼세이건은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단지 도서관만이 아니라 동굴 벽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에서 기억의 대형 물류 창고라는 단어를 구태여 써가지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도서관을 너무 좁게 의미하지 마시고 네. 지금 맞아요. 미영님이 계속 아카이빙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조금 더 이해하고 뭐 공감하고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했던 영장류의 발달을 두 번째 키워드에서 보겠습니다. 대뇌 피질 부분 읽어볼게요. 550페이지인데요. 대뇌 피질은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영장류였던 시기에 생긴 부위로서 자기 밑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원시 두뇌와 늘 편치 않은 휴전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다. 대뇌 피질에서 물질이 의식을 창출하므로 대뇌 피질에서 물질이 의식을 창출하므로 대뇌 피질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모든 우주 여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뇌 전체 질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대뇌 피질이 직관과 비판적 분석의 중추이다. 아이디어의 창출과 영감의 발현이 바로 여기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읽기와 쓰기, 수학적 추론과 작곡이 이루어진다.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적 삶을 가능케 하는 부위가 다름 아닌 대뇌 피질인 것이다. 인류와 다른 종의 차별화가 대뇌 피질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이 대뇌 피질 때문에 가능하다. 한마디로 문명은 대뇌 피질의 산물이다. 와, 여기서 대뇌 피질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피질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화를 쭉 해오는데 뭐 100만 년 전, 뭐 또 뭐 1000만 년 전 이럴 때 계속 진화를 해오면서 최근에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렇다면 적응을 해서 이제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적응에 살아남기 위해서 유리했던 그런 형질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 거죠. 네. 그런데 뇌도 이제 계속 발달을 해오는데 그렇게 이제 발달을 해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최근에 뇌가 있지만 네. 그 전에 진화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뇌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네. 본성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이제 동물들과 공유하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를 비롯한 영장류들이 이 신피질, 대뇌피질을 발달시켜서 그 이야기는 이제 어떤 체계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이제 어떤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그게 이제 한계에 이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대에만 아무리 이 뇌가 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어도 안타깝게도 아인슈타인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 사람이 뭔가 쓰거나 네. 뭔가 만들어서 도서관에 네. 보관해서 다른 사람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극한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왜 바깥에다가 만들기 시작했느냐. 그냥 뇌가 더 커지거나 네. 근데 뇌가 더 주름이 많아져서 발달하면 되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공급의 문제. 이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공급이 많이 돼야 되면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되면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생각을 조금 덜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인간의 출산과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들어진 거죠. 사실 이게 약간 어쨌든 적응을 환경에 해야 되는데 네. 먹이가 그냥 도처에 널려 있어. 손만 뻗으면 입만 벌리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식물도 사실은 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시점에 쭉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다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석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적응하는 게 있어서 이 뇌의 물리적인 한계, 환경과의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깥에다가 이것의 산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대뇌피질의 역할이었던 거잖아요. 도서가 만든 것까지가. 네. 근데 이게 그냥 저장 공간을 바깥에다 놓은 걸까? 아니면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바깥에다 놨을까는 약간 저는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저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말로만 다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다 쓰기 시작했더니 아니 여기다 했더니 내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네? 약간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약간 있어요. 저도 동굴벽화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아주 네. 초창기니까 네. 그걸 맨날 말로 하면 말이 더 달라지고 그렇죠. 헷갈리고 네. 말 잘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잡혀가 없어지면 어떡해. 네.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네. 어쨌든 기록해놓은 거를 여러 사람이 해석에 문제가 생기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단지 바깥의 아카이빙뿐 아니라 아카이빙해서 유통하는 방식에 네. 대한 것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극대화되는 것이 우리가 문명 건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네.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더 길고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에다가 노래를 붙여가지고 그 노래라는 걸로 해서 약간 이렇게 전달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귀찮아. 그러니까 네.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생겨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문학이 되고 뭐 그다음에 신화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 되고 네. 뭐 그렇게 되면서 되었죠. 그렇다 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확히 기술할 수가 있어서 그럼 테크니컬한 리포트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공존하게 되는 거를 네. 집대성한 것이 도서관이고 네. 그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 전파되고 그쵸. 뭐 심화되고 그게 문명 건설의 이제 기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다 하게 된 게 이제 뇌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전달하려 하다 보니까 뭔가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니까 대뇌피질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렇죠. 예. 뭔가 더 많아야 돼야 되니까 막 주름 막 생기고 이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잖아요. 읽기와 쓰기
수학적인 추론, 네네. 뭐 작곡까지 넣어줬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과학자본 갈대에서 하는 책 읽기 방식이에요. 아, 네네. 읽고, 맞죠? 근데 사실. 쓰고, 표현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의 기초가 그거잖아요. 인풋. 네. 그 다음에 사고, 아웃풋.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행위,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행위는 그 어떤 정서적인 함량 이런 걸 떠나서 학습력을 높이는 아주 원시적이면서 최첨단의 작업인 것 같아요. 네, 학습 막 이러면 되게 공부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박사님이 하도 자주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세뇌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읽는다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글자를 읽어서 내가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프로그램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걸 하면서 말을 하는 거가 다른 일이더라고요. 내가 텍스트로 그냥 이렇게 읽은 거랑 그걸 혼자 생각했을 때랑 박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도 설명하려고 물어보려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읽은 게 그 얘기였어? 약간 이렇게 깨닫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다 대뇌피질이 하는 일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적합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고 효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 어쩌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제도 때문에 잊고 있었던 게 있는 거. 그게 읽기와 쓰기와 수학적 추론과 이런 이야기, 발표 이게 사실은 그 문명을 맞아요. 건설하는 모든 것들의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실은 한참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아, 그러네. 이런 식이었던 건데 사실은 생활을 해나가고 이렇게 가게 된 것들은 아주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지적 행위잖아요. 네. 그 중에 왜 그렇게 근데 읽기라던가 이렇게 텍스트로 계속 시험 보기만 더 강조가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어떤 시점이면 우리가 지금 멀티미디어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책 읽기를 도와주는 것들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어떻게 작용할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그쵸. 그리고 또 그런 걸 조금 알아서 뭘 하려는 사람한테 시기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보고 같이 토론하고 댓글 달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독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려버렸어요. 막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유튜브 같은 얘기를 저희가 유튜브로 책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유튜브도 물론 유튜브의 그 문법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이게 어쨌든 컨텐츠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와 이런 거 안에서 그게 꼭 이렇게 글씨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거를 소화하고 뭐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처럼 아니면 남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전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식은 너무 여러 군데 있어서. 지식은 여러 군데 있고 이런 매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매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네. 뭐 140자에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말로 전달해야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그런 표현 방식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되게 적합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창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냥 쏟아내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한 표현 방식들이 약간 이렇게 한번 점프를 하기 위한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거를 도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결국은 기본에 충실해서 읽기와 쓰기와 이런 그렇죠. 훈련을 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 같은 경우도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니까 막 진짜 이거에만 해서 이런 스킬과 말하는 법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책 읽기와 글쓰기와 이렇게 해서 무장을 하면 그렇죠. 그게 확 이렇게 정말 점프하면서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체는 되게 일시적이고 흘러가는 과정인 거고 결국 살아남는 거는 읽기, 쓰기, 서적이다 말하기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은 대뇌피질을 발달시켜서 읽기, 쓰기, 말하기를 하면서 인간하고 소통하더니 결국은 우주하고도 소통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우주 문명권인데요. 요거는 577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우리는 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물질 진화의 산물이다.
150억 년의 긴 세월을 거쳐 물질이 의식을 갖추게 됐으니 그 진화의 결과는 우스꽝스러운 변화임이 틀림이 없지만 지능이 인간에게 무서운 능력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인간이 자기 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현명한 존재라고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파국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볼 때 지극히 짧은 시간 안에 지구가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의 기구로 변신하기를 희망해 본다.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외계 문명과 교신을 이룩함으로써 지구 문명도 은하 문명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전이 막 네. 오. 우리가 지금 읽기 쓰기 말하기를 되게 잘하게 되어가지고 예, 문명을 건설했어요. 네, 문명을 대충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멋지게 잘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만 알거나 나의 가족만 알다가 갑자기 시민이라는 단어가 생기면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이 시각의 확장이 있어야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시야가 전 지구적으로 변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뭔가 소비하는 게 다른 쪽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이제는 은하 문명권, 지구 문명도 아니라 은하 문명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약간 내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렇게 나를 다른 존재로 생각해주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 중에 네. 세계 시민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세계라는 그렇죠. 유엔의 그거 하는데 그것이 생기게 된 것들이 아마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뭐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이런 개념을 갖게 됐는데 네. 이제 여기서는 벌써 우주 시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겨우 요 지구나에서 여기도 이제 써놓은 거 보면 마냥 우리를 칭찬하지만은 않아요. 아, 그렇죠. 특정 지역에서 그러는 물질 진화의 산물이고 긴 세월 동안 의식을 갖췄지만 우스꽝스럽기 짝이 네, 없고 네. 파멸의 위험에 있는 지혜도 아직은 맞아요. 갖추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데 있는데 네. 진입해서 이걸 하기도 급급한데 우리는 저 그 큰 지향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그 북극성을 향해서 가는 것하고 그냥 앞에 그렇죠. 플래시를 비치면서 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연결시키는데 이게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도서관을 만들었어. 그렇죠. 그럼 문명 건설했어. 어. 앞으로 뭔가 뻗어나가야 될 것 같고 우리보다 발달한 어떤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뭔가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과 교신을 이룩하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지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등록할게요 라고 하는 신고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개연성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거를 추론할 수 있게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희 지난 시즌에 읽었던 앤드류안의 코스모스에서 요 부분 나왔던 게 기억이 잠깐 났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이것도 약간 앤드류안도 얘기를 요때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외계 문명과 교신했을 때 인간이라는 종이 외계 문명과 같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랑 약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자. 약간 이런 이야기로 되기는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그냥 작은 거 체크하면 150억 년의 긴 세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 칼 세건의 코스모스가 나온 1980년 당시는 15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가 우주의 나이였어요. 네. 그래서 150억 년에서 200억 년이면 이게 되게 크잖아요, 편차가. 네. 그래서 그 사이를 어떤 값을 특정을 하지 못하고 그 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40년 정도 지나면서 지금 138억 년으로 이제 수렴이 되어 갔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138억 년이나 150억 년이나 뭔가 되게 먼데 긴데 이 정도 생각이지만 또 네, 이거를 이렇게 어쨌든 그 사이에 과학자들끼리 이걸로 합의를 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138억 년으로 얘기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큰 숫자니까 네.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대학원생일 때가 이제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까지도
이게 그 100억 년이냐 150억 년이냐 그 사이였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0억 년 주장하는 이제 영국 팀이 있어요. 네. 150년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되게 첨예하게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네. 어딘가 취직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저처럼 관측 우주론을 했던 사람은 네. 그 허블 상수라는 걸 써서 우주의 나이를 특정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100을 쓰면 아, 달라져요? 100 아니 이게 이제 편차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러면 100을 내가 주로 써서 했다 그러면 150쪽에 가서 원서를 내면 아.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150을 쓰면 100쪽에 가면 네.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는 그 평균값 무로. 125로 어. 하는 것을 대학원생 우주의 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구나. 그다음 대학원생 허블 상수. 아.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우주의 나이를 100 뭐 A 해놓고 A가 변화에 따라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요즘 대학원생분들은 138억 년을 네, 쓰시고 이제 편하게. 그래서 그게 되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뭐 연구하는 쪽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첨예한 네, 얘기다. 엄청나게 그 좋은 여건이 생겼다 아,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로 11장 읽어봤습니다. 전국의 코스모스 재수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덮었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박사님처럼 다시 계속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모두 다 같이 끝까지 완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업로드할 때 화요일 날 4시에 같이 채팅에 참여해서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뵙고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그다음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